자, 안녕하세요. 김재경입니다. 자, 요즘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신용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 할수록 신용 물량이 많이 이제 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무려 3,760억 정도가 이제 신용 물량 잔고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신용 물량 잔고 털린 거죠. 지수가 안 좋고 빠지게 될 때마다 신용 잔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은 매일 있습니다. 매일. 이제 매일 뭐 신용 잔고가 얼마큼 줄고 얼마큼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털릴 거예요. 왜냐면 자금이 자금이 끝없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지금부터 털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왜냐면 고점 대비해서 계속 버텼거든요. 우리 뭐 B2 지금 최근에 이슈가 이제 뭐 B2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B2의 그런 악소리 현실됐다 이런 뉴스 나왔고요. 동학개미 4일간 880억 반대 매매 또 이런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6일날 400억 400억 원 육박한다 반대 매매가. 그리고 2일 기준 사상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이런 뉴스 나왔고요. 8월 19일날 422억 두 번째 규모로 크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일단은 미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미수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3거래일 이제 미수금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매수하고선 3거래일 이내 해결하지 못하면 4거래일째 주식이 시장가로 이제 반대 매매가 걸려요. 청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가로 터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뭐 조금씩 걸어놓고 팔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반대 매매 물량들이 시장가로 종목을 던지니까 이 종목들에서 이제 빠지는 퍼센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신용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매매 이런 장에서 신용매매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비율. 내가 어느 정도 이상 뭐 133%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상 되지 않으면 이제 반대매매에 걸리면서 물량이 이제 시장가로 털리는 건데, 그걸 안 털리게 하려면 반대매매 비율을 지켜야 돼요. 133% 이상.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용을 쓰거나 뭐 미수를 썼을 때, 물론 미수는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신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신용 잔고를 이제 쓰고 이자를 내면서 이제 주식을 레버리지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익이 나면 다행이죠. 몇 배로 더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손실 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있는 자금이 배 이상 떨어져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테면은 1억을 갖고 매매했는데 1억의 신용을 써서 2억을 갖고 매매하면 1억의 레버리지를 두는 거예요. 근데 손실 나면은 2억의 1%이기 때문에 1억에서는 2배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레버리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담보 비율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담보 비율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가로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면 다시 담보 비율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비중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비중이 큰 종목들을 조금은 분할로 매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비중이 큰 종목들을 분할 매도를 일부 매도를 해서 손실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걸 매도하면 담보 비율이 이제 현금이 늘어나고 그 담보 비율을 상환하면서 그 상환 금액이 뭐 올라가면서 담보 비율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 나는 건 좀 아깝겠지만, 이걸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더 확실하고 내가 기다려 볼 만하다고 하면 담보 비율을 조금 다시 높이는 전략을, 종목을 정리를 해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는 종목들 정리하세요. 그냥 손절매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보 비율을 올려놓고 조금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 싶은데, 일단 손절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매가 또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부분을 좀 감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손절매를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담보 비율이 올라갈 만큼만 분할로 하세요, 매도를. 분할로, 종목당 분할로 매도를 하세요. 또 급락 나오면 담보 비율이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히, 아, 조금 더 빠져도 괜찮겠다 하는 자리까지 좀 넉넉히 아래로, 어, 이제 담보 비율을 이제 올려놓는 거죠. 위로 이제 올려놓는 건데, 손절매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담보 비율 좀 넉넉히, 뭐, 133%면은 135%뭐 이 정도로 올려가지고, 좀 담보 비율 올려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매매할 때 편하지. 이거 담보 비율 맨날 신경 쓰면 매매가 안 돼요. 너무 신경 많이 쓰여요. 이자대로 내지, 손실 더 커지고 있지, 담보 비율은 계속 뭐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간당간당하지. 그러면 매매가 진짜 안 되거든요. 초조하기만 하니까. 그리고 뭐 자기 돈으로 다 하면 좋겠죠. 신용 안 쓰고 내 돈으로만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잃은 돈을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또 신용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하시면 좋겠고, 꼭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뭐 이런 자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장이도 안 좋다 보니까 비토한 개미들이 또 이제 악소리 나고 또 죽어가는 이런 또 시장이 좀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 물량이라든지 미수 물량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요령들, 아까 말했던 담보 비율을 다시 올려놓고 좀 더 기다리는 이런 대응 요령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처음 하시거나 좀 담보 비율 간당간당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신 분들은 담보 비율을 좀 올려놓으시고, 손절매를 그래도 전부 하지 마시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셔가지고 담보 비율을 올리면서 이 시장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부채 한도 연장안이 또 합의했죠. 또 상원에서 또 미국 일인데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은 하진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하단선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겠지 않겠나. 제가 또 만약에 빠지면은 2800까지도 봤는데 이 구간 지금 현재 2900 구간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 드리고요. 아무튼 신용 물량이나 미수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재경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